홍상수, 그 이름은 한국 영화계에서 독창성과 예술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64세의 나이에 이른 지금도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며 세계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화는 단순한 스토리를 넘어 인간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고 우리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삶의 단면을 섬세하게 포착합니다. 홍상수 감독은 1996년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데뷔한 이후 한국 영화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작품은 독특한 서사 구조, 현실적인 대사, 즉흥적인 연출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영화적 세계관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색채를 자랑합니다. 그는 화려한 CG나 자극적인 서사를 배제하고 대신 인간관계의 미묘한 감정 변화와 삶의 우연성을 포착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주의 감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오락성을 넘어 그의 영화는 관객들에게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선사하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합니다. 홍상수 감독은 단순한 영화 감독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낯설게 만들어 다시 보게 하는 철학자이며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며 앞으로도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영화는 곧 하나의 문학이며 그의 이름은 곧 한국 영화의 역사입니다. 홍상수 감독은 독창적인 영화 세계로 수많은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마치 그의 영화처럼 복잡한 감정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1985년 25세의 나이에 한 여성과 결혼하였고 그들의 가정은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내는 미국의 영주권자였기에 군 복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고 가족은 그와 함께 파리를 떠돌며 그의 영화적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지지하며 아이들을 돌봤고 그가 영화 감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영화처럼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홍상수는 2015년 배우 김민희와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족과의 관계가 급격히 흔들렸고 오랜 세월 함께했던 아내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들은 그를 붙잡았지만 새로운 사랑 또한 그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고 결국 세상과 가족의 시선을 감내하며 김민희와의 관계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던 가족은 등을 돌렸고 세상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가져온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늘 인간관계의 모순과 우연성을 다뤘지만 정작 그의 인생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떠나 있던 시절 꿈을 좇으며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삶의 본질적인 외로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떠나왔지만 가족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지만 그 사랑 속에서도 여전히 결핍을 느꼈습니다. 그의 영화에는 언제나 씁쓸한 현실과 아이러니한 감정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의 선택을 논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고독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술과 사랑, 가족과
삶의 무게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계에서 독특한 시선과 독창적인 연출 방식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영화 감독 홍상수. 그의 영화는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지만 영화적 예술성과 진정성을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1996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감독 데뷔를 한 그는 이후 30여 년간 인간의 내면과 관계를 탐구하며 끊임없이 도전해왔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기존 영화 문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의 영화에서는 명확한 기승전결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물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듯한 대사를 주고받습니다. 즉흥적인 촬영 방식, 반복되는 장면, 인물들의 애매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된 감정이 그의 영화의 핵심입니다. 2004년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는 그의 첫 번째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이 되었고, 이후 그의 작품들은 베를린, 베니스, 로카르노 등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연이어 주목받았습니다. 2010년 하하하로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그는 한국 영화계를 넘어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우리 선희, 2013로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2015로 황금표 범상을 수상하며 독창적인 영화적 감각을 입증했습니다. 최근에는 도망친 여자, 2020로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을, 인트로덕션, 2021으로 각본상을, 그리고 소설가의 영화, 2022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며 여전히 세계 영화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단순한 스토리텔링을 넘어 영화 자체를 실험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연출을 배제하고 배우들에게 자유로운 즉흥 연기를 유도하며 인생의 우연성과 인간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현실감을 자아내며 관객들에게 익숙한 듯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또한 극소수의 스태프와 최소한의 제작비로 영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영화는 과장되지 않은 대화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파고들며 인간의 불완전함과 모순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 그의 사적인 삶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5년 배우 김민희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그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후 그의 영화들은 더욱더 개인적이고 내밀한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2017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주연을 맡은 김민희는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 연상을 수상하며 그의 영화 세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2018년 미국 아카데미 회원으로 초청받으며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영화는 이제 특정 장르나 형식으로 규정할 수 없는 오직 홍상수식 영화라는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존재합니다. 그는 여전히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인간의 관계와 감정을 탐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영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순간들에 대한 사색을 유도하는 철학적 예술입니다. 홍상수 감독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갈 것이며 그의 작품들은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계속해서 장식할 것입니다. 홍상수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작품들은 인간의 내면과 관계를 섬세하게 탐구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해 왔습니다. 그는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영화 언어를 구축하며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많은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의 영화는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으로 삶의 아이러니와 인간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로서의 빛나는 성취 뒤에는 크고 작은 논란과 외로운 길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오직 영화에 대한 열정 하나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고 삶의 다양한 감정을 영화 속에 녹여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가 남긴 작품들을 통해 그의 진심을 느끼고 한 인간으로서 예술가로서의 고민과 외로움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응원과 지지가 그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가 만들어온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갈 영화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길 바라며 그의 예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상수여야 돼. 상수. 예를 들어서 이런 놈 봐봐. n 플러스 1번째 항이 상수배 되어 있고 더하기 상수 되어 있지, 그치? 응?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한다면 얘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 이 식기가 없다고 한다면 등차수열. 근데 둘 다 있어가지고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이런 걸 우리는 PQ꼴 수열의 계산적 정의라고 부를게.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컨셉이냐? 이런 PQ꼴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치환해서 등비수열로 만들 거야. 등비수열꼴로 치환한다. 그럼 저거랑 요거랑 다른 거예요? 저 5번이랑? 다른 거지. 그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거야, 저 5번은. 6번도 해야 되면 해줄게. 기본적으로 6개만 하면 돼. 계산 과정이 좀 짜증나가지고 뺄까 했는데 나오면 해야지 뭐. 뭐하고? 등비수열꼴 치환할 거야. 어떻게? How? 양변에 알파 더해서 등비수열꼴로 치환할 거야. 알파가 뭔데요? 몰라. 나중에 구하게 돼. 등차수열로는 치환하면 안 돼요. 못 구하니까.